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셀토스가 2024로 연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셀토스 신형의 변경 포인트는 일부 옵션의 기본화와 디자인의 소폭 변경인데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4 셀토스의 달라진 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셀토스에서는 전 트림 기준으로 1열 시트백 포켓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기존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으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전 트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작 트림인 트렌디에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기존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서만 적용이 되었었던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기본화하였고요. 옵션이었던 모니터링 팩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기존에는 프레스티지에서 모니터링 팩을 넣어도 제외가 됐었던 사양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성 개선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의 경우 니로드 시그니처에만 들어갔던 게 연식 변경 때 프레스티지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셀토스도 동일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서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도어 스위치 패널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비티에서는 그릴 디자인이 소폭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하 트림에서는 옵션 재구성과 기본화, 상급 트림에서는 디자인 변경이 2024 셀토스의 달라진 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원래 연식 변경이란 게 과거에는 신규 경쟁 모델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품성 개선에 따른 가격 인상은 거의 없었는데요. 어느새부턴가 매년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습니다. 이번 셀토스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나마 덜 바뀌고 덜 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2024 셀토스는 기존 2023 대비로 트렌디는 10만원, 프레스티지는 35만원, 시그니처는 15만원, 그래비티에서는 20만원이 올랐습니다. 평균 인상폭은 12만원이 됩니다. 이게 트렌디에서의 시트 포켓 대비로는 조금 비싼 게 아닌가 싶다가도 프레스티지의 변속 다이얼이나 아니면 시그니처의 블랙 하이글래시를 생각해보면 뭐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걸 굳이 연식 변경으로까지 해서 내놔야 했나 싶기도 한데요. 뭔가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연식 변경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최근 트렌드 대비론 인상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번 2024 셀토스의 가격 인상을 보면 2019년 출시 이후 평균 244만 원이 오른 셈이 되는데요. 물론 연식 변경 때마다 뭔가 달라진 점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240만 원이라는 숫자가 심상치 않은 게 내년 풀체인지라도 하면서 한 250 정도 올려버리면 한 세대에 500만 원이나 인상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작년 페이스리프트 때는 듀얼 클러치를 8단 자동으로 바꾸는 등 설득력 있는 변경이었다곤 하지만 이렇게 누적된 가격 인상으로 인해 작년부턴 시작 트림도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 금만 소용이지 가격은 중형인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번 셀토스의 연식 변경은 쉐보레 트랙스 돌풍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이는데요. 트랙스 풀체인지는 시작 가격 2,052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물론 트랙스도 2,052만 원의 가격표를 붙인 LS 트림보다는 액티브나 아니면 RS같이 2,600을 넘는 고가 트림의 선택률이 몰리긴 했지만 해당 가격대 역시 셀토스 시그니처, 그래비티와 겹치기 때문에 셀토스의 판매량을 트랙스가 잠식했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코자 2024를 보다 급히 내놓았다고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재정립 때 가격 포지션을 비교해보면 셀토스가 2,200에서 2,700만 원대, 트랙스는 2,000만 원대에서 2,700만 원대, 신형 코나는 2,500만 원에서 3,100만 원대로 트랙스는 시작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만 최고 트림은 셀토스와 동일한 가격대에 위치하고요. 코나는 시작부터 최상급까지 가장 높은 형국입니다. 물론 가격 외에 재원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개인 취향을 가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체 사이즈 면에서는 셀토스가 가장 먼저 출시된 만큼 현재는 가장 작습니다. 셀토스는 출시 당시 1세대 코나, 구형 트랙스, 티볼리 정도와 경쟁이 되었는데요. 당시 정말 큰 사이즈였는데 이제는 신형 트랙스와 신형 코나한테 추월당한 상태입니다.
셀토스의 전장은 4390mm로 4350mm인 코나보다 40mm가 길지만 4540mm인 트렉스에 비해서는 150mm나 짧은데요. 전폭도 트렉스와 코나는 1825mm이지만 셀토스는 1800mm로 25mm가 더 좁습니다. 대신 전고는 셀토스가 1620mm로 1560mm인 트렉스나 아니면 1590mm인 코나보다 30에서 60mm 정도 더 높아요. 휠베이스 면에서는 2630mm로 트렉스는 2700mm, 코나는 2660mm에 비해 30에서 70mm 정도가 짧습니다. 따라서 사이즈 부문에선 전고를 제외하면 셀토스가 우위를 차지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풀 체인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극복할 수 없는 셀토스의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을 보면 아직은 셀토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셀토스는 신형 코나와 차체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형제차이기 때문에 연비를 제외하면 모든 수치가 동일한데요. 여기서는 코나를 제외하고 셀토스와 트렉스의 1대1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기량은 셀토스가 1598cc로 1.6L, 트렉스가 1199cc로 1.2L입니다. 엔진의 기통수도 다른데요. 셀토스는 4기통이고 트렉스는 3기통입니다. 3기통은 4기통 대비 진동과 소음에서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셀토스가 앞서갑니다. 변속기는 셀토스는 자동 8단이 들어가고 트렉스는 자동 6단이 들어갑니다. 자동 6단도 사실 나쁘진 않지만 다단화가 될수록 연비와 승차감 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트렉스에 비해 셀토스가 앞서갑니다. 마력과 토크도 셀토스는 198마력에 27토크, 트렉스는 139마력에 22.4토크로 59마력, 4.6토크가 차이가 나는데요. 트렉스의 성능이 다소 아쉽긴 해도 일상용으로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셀토스가 배기량 대비 좀 넘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비의 경우 셀토스는 12.8, 트렉스는 12.7, 코나는 13km가 나옵니다. 트렉스가 1.2L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잘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기존보다 차체가 커지고 무거워짐에 따라서 연비 면에서 큰 이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워트레인 부문에서는 셀토스와 트렉스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4 셀토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존 연식 변경 때는 100에서 200만 원씩 올라가던 가격이 이번에는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트렉스를 확실히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래서 경쟁이 필요해요. 종합적으로 각 차량을 분석해보면 트렉스는 가격 접근성이 좋고 큰 차체 사이즈와 무난한 파워트레인을 무기로 내세운다면 셀토스는 넉넉한 힘의 파워트레인과 서라운드 뷰 같은 최신 옵션이 탑재됐다는 걸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2024 셀토스도 시승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